안녕하십니까. 철강을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오늘은 철강업체들 2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철강 업황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그 철강업체들 영업이익 기준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포스코가 이미 잠정 실적 공시를 했고 어저께 투자 설명회까지 같이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 2천억 나왔고요. 전년 동기랑 비교해 보면 거의 1000% 이상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별도로도 작년 2분기 적자였는데 올해 2분기는 1조 6천억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 반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2조 원 정도였는데 2조 2천억이 나왔으니까 뭐 15%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원재료 투입 단가가 1분기 대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내 해외도 마찬가지고 철강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ASP가 거의 13만 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포스코에 대해서 제일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입니다. 주가도 5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5월 중순 이후로 중국 철강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같이 조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포스코 3분기에도 QOQ로 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철강 원재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원료탄 가격이 6월 달부터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포스코 원재료 투입 단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겁니다. 한 6에서 7만 원 정도 인상이 될 건데 그거를 다 이제 가격 전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7월 달부터 포스코가 뭐 가전사라든지 뭐 강간업체 이런 주요 고객들한테 가격 인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포스코의 탄소강 ASP는 거의 한 12만 원 정도 인상이 되면서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용 측면에서 추가로 좀 발생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재해 사고 관련된 방지하기 위한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해서 그 전로의 그 스크랩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어쨌든 3분기에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QOQ로 증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업이익 연결로 4천억 중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시장 기대치도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포스코가 어쨌든 판재료 ASP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QOQ로 현대제철도 저희는 증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이슈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기대하고 있는 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2천억대 초반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뭐 거의 한 2,200억 정도 영업이익 연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전년 동기랑 비교해보면은 36% 정도 증가한 이익이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아연이 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실적 이슈는 아니고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되긴 했는데 그 LG화학이랑 그 배터리 관련된 그 전고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려아연 IR 측에서 얘기한 거로는 LG화학이랑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MOU 체결한 거는 확인을 했고요. 다만 뭐 정확한 생산 일정이나 뭐 정확한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공식적으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고려아연이 내년 4분기부터 2차 전지 들어가는 동박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기존에 자회사를 통해서 황산니켈 같은 거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 증설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기사가 맞다라고 하면 전고체까지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사업들이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고체 관련된 부분은 아직 뭐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지금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풍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지금 컨센서스가 한 750억 정도인데 저희는 900억 정도로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한번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평균으로는 1분기 대비 한 14% 정도 인상이 되면서 그 신동 쪽 그 메탈 개인이나 재고 평가 이익이 20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상당히 안 좋았던 방산 쪽 내수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큰 폭으로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돈 가격이 조금 조정받은 상태에서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소형 업체들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뭐 세아제강이나 세아베스틸 그리고 한국철강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시장 기대치도 뭐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회를 하는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을 전반적으로 다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 쪽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철강 가격이 5월 중순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또 좀 조정이 세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가격은 이게 뭐 5월 달 조정은 펀더멘털 상으로 크게 뭐 나빠지거나 그런 이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중국 정부가 워낙 원자재 가격 과열에 대해서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면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선물 시장 중심으로 이제 규제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철강 가격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다시 또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 가격 빠지는 동안에도 글로벌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은 거의 뭐 올해 3월 달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역사상 정고점을 새롭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톤당 1,800불 정도까지 최근에 올랐고요. 나머지 국가들 유럽도 전혀 조정 없이 지금 꾸준히 올랐습니다. 국내도 뭐 열연 냉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 중순 이후에도. 그래서 중국 가격만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가격조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부터는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강석은 톤당 220불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원료탄이 6월 달부터 또 가격이 세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하기 위한 철강사들 노력이 계속해서 될 겁니다. 그래서 ASP는 국내 철강사들 ASP는 4분기까지도 저희는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중국 철강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 5월 중순 가격 조정 때문에 7월 달, 8월 달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원재료 가격이 지금 워낙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9월 달 가격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도 인상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철강 감산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올해 상반기 철강 생산량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6월 달에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거의 5월 달까지는 누적으로 거의 13% 정도가 YY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까지 반영을 해서 상반기 전체로 보면 한 11.8% 정도, 1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초에도 이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해서 철강 가동률에 대한 규제책을 이미 올해 초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얘기 나왔던 거는 작년 대비 올해 철강 생산량을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이미 12% 플러스 12%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때 아주 큰 폭의 생산 감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다시 철강 생산 감축에 대한 스탠스를 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생산량 감소폭은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연간으로 보면 한 4%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플러스 12%에서 올해 연간으로는 4%대로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국 내 철강 수급을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EU가 드디어 그 탄소 중립 관련된 그러니까 녹색 법률 패키지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을 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35년부터는 이제 그 기름을 떼는 그 유료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등록 자체를 금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저희 섹터에서는 제일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컨셉인데, 이거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처음 놀랄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도입 예정인데, 원래도 저희가 기대했던 게 2023년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유예 기간을 3년 정도를 설정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은 2026년도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26년도 이후부터는 당연히 국내 철강 업체들한테는 추가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세금 굳이 추가로 안 내도 된다라는 점에 저는 굳이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국내 특히 고로사들의 실적이 아주 좋을 걸로 올해 연말까지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최근에 가격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생산 감축을 통해서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 고로사들, 그러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소형 업체들은 일단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ROE, PBR 관점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자. 대표적으로 뭐 풍산이나 뭐 세아제강, 그리고 한국철강 이런 업체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풍산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다시 늘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주가 조정을 좀 지켜본 난 다음에 다시 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아제강이나 한국철강 업체들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자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